웰컴 투 별별 실험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호종입니다. 형님, 그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떤 거요? 왜 우리가 어떤 일을 유도하거나 변화하게끔 뭔가 계기가 마련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사람이 땡땡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땡땡땡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답. 김원효. 예, 그거는 이제 제 마음속에서만 정답이고. 예,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를. 힌트. 네, 이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다른 물질의 화학 반응 속도를 변화시킨다. 예, 두 번째, 2021년 노벨 화학상의 영예의 주인공은 이 반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서 화학 분야에 기여했다. 오케이, 알겠어. 네, 이효정. 저요. 예. 효정 씨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예. 이 다른 사람인 나의 이 과학적 지식을 변화를 시켰잖아요. 야, 아니 뭐 이런 사람을 상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근데 네. 감을 못 잡겠어요. 그래요? 직접적인 힌트 줘봐요. 예, 저희가 생각보다 이 반응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반응? 예,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활용하고 있고 모든 것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화학의 꽃이에요. 죽겠네. 여러분은 눈치채셨나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요겁니다. 촉매. 네, 맞아요. 그 사람이 촉매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앞으로 촉매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비유적으로 이런 표현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 맞출 수 있었는데. 저희가 다 쓰고 있는 네. 촉매였습니다. 촉매란 자신을 화학적으로 변하지 않으면서 이 다른 화학 반응에 속도에 영향을 준다거나 아니면 원하는 반응을 선택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촉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 촉매라는 단어, 카탈리스트는 이 풀다, 매듭 등을 풀다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어에서 비롯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원의 뜻 그대로 촉매는 화학 반응의 매듭을 잘 풀어내는 숨은 공신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화학 공정의 거의 90% 이상이 다 촉매가 활용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원유에서 휘발유나 경유를 정제하는 일, 혹은 뭐 플라스틱의 합성, 혹은 뭐 비료나 의약품 제조까지 이 촉매가 오히려 안 쓰인 분야를 찾는 게 더 힘들 정도로 촉매는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촉매, 뭔가 단어적인 것만 딱 들어도 뭔가를 이렇게 빨리 일으킨다. 예. 뭐 촉진시킨다. 그렇죠. 이러한 뉘앙스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 저한테 정확하게 촉매 뭐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은 말문에 딱 막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원효 형님을 위해서 조금 더 좀 풀어보자면 촉매는 우리 생활에서 늘 함께하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에 촉매가 몇 개 들어가 있을지 한번 형님께서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이 원효 형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네. 마가린에 바른 토스트를 먹었어요. 네. 네. 침 속의 소화 효소들이 토스트를 분해해서 소화가 잘 되었고, 네. 이어서 차를 운전해서 회사에 갔어요. 형님께서. 이 자동차 배기구 안에는 백금이 배기가스를 정화하고 있겠죠. 네. 겨울이라는 가정하에 손이 시려서 핫팩을 사용했더니 1분도 지나지 않아 뜨거워졌어요. 여기서 촉매가 몇 개일까요?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촉매라고 얘기 안 했잖아. 그렇죠. 얘기는 안 했지만 뭐가 촉매였을까? 잠깐만. 말했는데 5개. 6개인가? 6개. 네, 정답은 마가린, 소화 효소, 배기가스 정화기, 그리고 핫팩에는 공통적으로 촉매 기술이 적용돼 있어요. 그러니까 4개죠. 4개면 거의 다 맞췄는데. 그렇죠. 근데 그 4개가 왜 촉매예요? 이 4가지가 전부 다 어떤 특정한 화학 반응을 이제 일으키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뭐 물질을 2개를 합치거나 아니면 뭐 물질을 쪼개거나 이런 것들을 돕는 역할을 해주죠. 와, 이렇게 다 촉매였다라니까 네. 난 너무 놀라운데 그냥 우리는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화학 반응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의 속도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농도가 진하면 화학 반응의 속도가 좀 빨라지고요. 네. 또는 온도가 올라가 있으면 물질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화학 반응 속도도 빨라져요. 그리고 이 촉매도 역시나 화학 반응 속도를 좀 빠르게 만들거나 혹은 뭐 느리게 만들거나 하는 이런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요소죠. 야, 참 멀고도 가까운 이 촉매 반응.
눈으로 더 확실하게 관찰할 수 있는 실험이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기신 씨와 정 박사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실 나와주세요. 박사님, 네. 이렇게 많은 재료가 있는데 네. 오늘 실험 뭔가요? 우리가 어떤 물질들이 만나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반응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준비된 게 이제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를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아이오딘산 칼륨, 아황산수소 나트륨을 담아놨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양이 조금씩 다른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다르네요. 네, 아이오딘산 칼륨이 10, 20, 30, 40. 아황산수소 나트륨도 10, 20, 30, 40 이렇게 담아놨거든요. 차이가 있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똑같이 요 40ml로 물을 채운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 첫 번째는 물이 더 많으니까 농도가 맞죠? 낮은 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설탕물, 얘는 설탕 많이 들어간 거고 얘는 물 많이 타니까 설탕 조금 들어간 거.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녹말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녹말 가루를 우리가 아이오딘산 칼륨 안에 같이 조금씩 넣어줄 건데요. 이 녹말이 아이오딘이랑 반응을 해서 그 색깔의 변화를 통해서 반응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예요. 한번 네. 시작해볼까요? 다 준비가 됐습니다. 오, 순서대로 이렇게 같은 양으로 네. 채워져 있죠. 아황산수소 나트륨을 동시에 2개씩 들고 넣어보겠습니다. 자세를 먼저 잡을게요, 제가. 자세를 잡고 하나, 둘, 셋. 와! 오! 오! 2번! 와! 오! 오! 2번! 오! 4번은 바퀴라이엣! 또 안 바뀌고 있어요. 와! 바뀐다! 바뀌었어요. 야, 이 바뀌었는데 이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반응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할 때 어떤 물질과 물질이 만나서 반응을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유효 충돌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충돌 막 빵! 충돌. 맞아요. 그래서 그 유효 충돌을 더 많이 할수록 반응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농도가 높다는 거는 이 안에 그 물질이 더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유효 충돌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농도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야. 이 반응 속도는 온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의 온도를 이번에는 다르게 해서 이 용액의 농도는 똑같이 맞추고 반응 속도를 볼 거예요. 제가 하나씩 넣으면 얘는 실온의 물 그리고 뜨거운 물. 그러면 이 용액들의 온도가 달라지겠죠? 네.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아이오딘 산 칼륨을 꺼내 볼 건데 뜨거운 거를 이쪽에 놓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얼음물 이렇게 넣습니다. 이제 한번 해볼까요? 아황산수소 나트륨을 넣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오! 오! 못 봤어 나는. 이렇게 빨랐어. 다들 카메라 보고 있어요. 나 못 봤어. 못 봤어. 오, 되게 빠르다. 오, 이렇게 빨라. 오, 넣으면서 변했어요. 그렇죠? 보니까 제일 빨랐어요. 맞아요. 왜 그런 거예요, 박사님? 그럼 온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반응에 필요한 그 유효 충돌 횟수를 늘릴 수가 있겠죠. 야, 첫 번째 농도, 두 번째 온도. 그럼 세 번째는 뭐가 있나요? 바로 촉매입니다. 촉매. 네, 우리가 이 네 가지의 촉매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 이 물질은 과산화수소예요. 그래서 이 촉매를 이 과산화수소에 넣었을 때 반응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이 과산화수소는 이렇게 실온에 두면
물과 산소로 분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제를 조금씩 넣어주면 산소가 발생을 했을 때 거품이 나오는 게 잘 보이겠죠? 자, 세제를 5군데다 다 넣었고요. 이번에는 거품이 얼마나 빨리 생기냐 이거죠? 네. 먼저 여기 감자가 있는데 하나는 생감자고 하나는 찐감자예요. 그러니까 감자 안에는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그 효소가 이제 촉매 작용을 하는데요. 한번 여기 안에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찐감자를 넣은 거는 아직 거품이 안 일어나고 있지만 생감자를 넣은 것에서는 거품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찌면서 성분이 다 날아갔나? 맞아요. 우리가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이렇게 열을 받으면 변하는 거예요. 성질을 잃게 되는 거예요. 카탈레이스는 열이 약하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엔 이산화망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디다 넣어볼까요? 저 빨간색이다. 빨간색 원하십니까? 아, 빨간색에. 이야! 빨간색에. 이야! 연기도 막 나요. 맞아요. 발열이 돼서 열이 좀 나고 있어요. 파란색. 아이오딘 화학 칼륨이에요. 우와! 이야 이게 뭐야? 도망가세요. 와 대박 신기하다. 언제까지 나와 이거 도대체? 감자 안에 이거 뭐 상대가 안 되네 감자랑은. 그쵸. 반응 속도가 빠를수록 산소가 더 많이 나오겠죠? 네. 근데 이게 산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확인할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아 짠. 빼빼로. 빼빼로 아니고요. 빼빼로 아니고요. 뭐지? 향이에요, 향. 아 향. 네. 산소가 불을 만나면 더 잘 타요. 맞아요. 불을 붙여서 데워 보겠습니다. 굿. 일단 불 켜자. 예. 우와! 보셨나요? 우와! 지금 놀고 계신 거 아니죠? 실험 중이신 거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데 이런 다양한 촉매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실험을 통해서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떠오른다, 떠오른다. 오늘 배운 기초 지식을 통해서 더 좋은 걸 저도 만들어 볼게요. 기대해 주세요. 네. 안녕. 야, 아니 약간 마술처럼 빡빡 바뀌는 거 보고 아, 그렇죠. 놀랍네요 이게. 네. 야, 이걸 과연 제일 처음에 이 화학 반응을 예. 봤던 사람은 얼마나 놀랐을까. 진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니 적당히 네.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막 부풀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막 솟구치니까 네. 와, 참 신기합니다, 그죠? 이 실험에서 우리 정 박사님께서 이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되려면은 그 입자 간에 유효 충돌이 많아야 된다라고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약간 이해가 좀 부족했거든요. 유효 충돌. 네. 왜 부족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유효 충돌이라는 건 결국에는 분자와 분자 혹은 뭐 원자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존재들이 얼마나 잘 부딪히는가, 얼마나 유효하게 부딪히는가. 순식간에. 네, 그거를 유효 충돌이라 얘기를 해요. 이 유효 충돌이 많으려면 입자가 일정한 양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유리해요. 그런데 그 일정한 에너지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르거든요. 네. 활성화 에너지.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A랑 B가 있어요. 네. 얘네들이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만날 거 아니에요. 네네. 이렇게 만나게끔 도와주는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성화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지만 만날 수가 있고 그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이걸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분자를 반응물이라고 하거든요. 아직 반응이 안 일어났으니까요. 반응에 참여한 애들. 그리고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난 후를 생성물이라고 그래요. 네. 이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에너지 차이가 있어요. 그걸 활성화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에너지 차이만큼을 우리가 극복해줘야지 이제 반응이 일어나서 생성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남녀가 있고 예. 그 소개시켜준 중개인이 있어. 아, 맞아요. 중개인. 중개인이 그 중개인의 활성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예요. 맞아요. 활성 에너지. 쏙쏙 들어옵니다. 네.
네. 자, 우리가 이 실험에서 봤던 것처럼 색이 변하든 뭐 거품이 발생하든 어떤 이런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려면은 이 반응물이 반드시 이 에너지의 그러니까 이 장벽을 이제 넘어야 되는 거네. 맞아요. 아. 에너지 장벽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음. 이런 활성화 에너지를 문턱을 낮춰서 반응을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원래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지만 뭐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좀 더 쉽게 일어나도록 만들어준다든지 하는 이런 녀석을 우리가 촉매라고 부르는 거죠. 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을 정촉매라고 그러고요. 반대로 촉매가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응 속도가 늦겠죠.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부촉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촉매는 반응이 잘 일어나게, 부촉매는 반응이 잘 안 일어나게 하는 촉매를 말하고요. 빛을 받았을 때 촉매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또 빛, 광촉매라 그래요. 그래서 광촉매라 그러고요. 네.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도 촉매가 있어요. 위. 네, 위 맞아요. 위 아니면 뭐 입 이런 곳에서 소화효소 나오잖아요. 이걸 생체 촉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거였구나. 제가 피자집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피자 예. 만들고 예. 빵 반죽을 부풀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효모. 요것도 요거 정촉매. 네, 그리고 우리가 불 끌 때 사용하는 소화기는 네. 이 소화 약제가 연소를 방해하니까 네. 요거는 부촉매군요. 부촉매. 저희 별별 실험실은 이 과학 원리를 빠르게 이렇게 이해시켜 주니까 요거는 정촉매. 저희가 활성화 에너지 구간을 담당하고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야, 이 얘들아. 어우, 반응 속도가 빠르네. 좋아. 네. 자, 이렇게 촉매 반응을 여러 실험과 예시로 이해를 해봤는데요. 디슨 씨는 이 생체 촉매인 효소를 가지고 엉뚱하지만 또 그럴싸한 도전을 또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와, 진짜 더워 보이네요. 또 요즘 날씨가 더워. 후덥지근하고 습하고 네. 폭염주의보다 열이 나네. 열을 식힐 때는 식혜. 근데 여름에는 예. 달달한 식혜, 시원한 식혜가 네. 진짜 최고인 것 같아, 최고. 아니 근데 왜 식혜에는 쌀이 들어있지? 쌀 대신에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재미있는 식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 재미있는 식혜? 오늘 정디슨의 실험 주제는 엿기름의 촉매 역할을 활용한 정디슨표 식혜 만들기. 오. 이야. 저는 저 재료를 봐서 뭘 만들지 아직 감이 안 와요. 자, 식혜 만들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재료는 바로 이 엿기름입니다. 엿기름. 우와! 자, 이 엿기름에는 아밀레이스라는 효소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밥 속의 녹말과 같은 다당류를 엿당으로 분해하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엿기름을 물에 넣고 불려서 조물조물 짜보겠습니다. 야, 엿기름이 그런 역할을 또 할 수가 있네. 네, 엿기름이 녹말을 이 엿당과 덱스트린으로 분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체에다가 이 엿기름은 보리를 물에 넣은 뒤 싹을 틔운 다음에 말린 겁니다. 아밀레이스 효소가 지금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디슨이 좋아하는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야, 저 왼쪽은 생강 아닌가요? 공통점이 뭘까요? 녹말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녹말이 없어요. 녹말은 없지만 탄수화물이 약간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아, 브로콜리 궁금하네. 야, 식빵은 진짜 어떤 맛일까? 아마 본인도 처음 먹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세상, 야,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예요, 진짜. 예. 이제 엿기름을 부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밀레이스 효소가 들어가는 거겠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식혜예요? 식혜가 되려면 또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다려야죠. 아밀레이스가 효소 역할을 해서 저 안에 있는 녹말을 다 이제 엿당으로 분해를 해야 되니까 기다려야죠. 그래서 실온에서 12시간 삭힌 다음에 가져왔습니다. 아하, 이미 다 어느 정도 반응이 진행된. 와, 근데 확실히 전후가 네. 좀 달라 보이네요. 좀 예. 과연 어떤 맛이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단맛은 나긴 날 것 같아요. 기존의 식혜 향과 똑같습니다. 오, 그래요? 다음은 오. 생강.
아, 생강 냄새. 생강. 아우 저 근데 맛이 엄청 셀 것 같은데. 이거 잘못 삭힌 것 맵죠, 같은데? 맵죠. 자, 파스타. 파스타는 라면 끓인 향이 나요. 놀랬어. 본인도 놀랬어. 이거 못 먹는 거예요. 아! 다음은 브로콜리. 이거는 녹말이 없어요. 어떨까요? 저거는 못 먹겠는데? 왜? 맛있어서? 와우! 맛있어서? 와우! 완벽한 브로콜리 맛이 납니다. 와. 다음 녹말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식빵. 구수한 냄새가 나요. 구수합니다. 진짜 맛없게 생겼어. 진짜 예 괴식. 약간 보리차? 보리차. 그건 메가 맛이네요. 맛이 완벽한 식혜는 아니지만 설탕을 넣고 보글보글보글 끓여 보겠습니다. 기장 넣고 푹 끓인다. 설탕은 덩그러니 서서히 졸인다. 맛있게 맛있게 여름엔 이게 왔다야. 자, 이제 정디승표 식혜 시음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줄을 서주세요. 아이, 제작진은 무슨 죄야. 진짜 대단한 것 참 같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야. 표정은 별로야. 와, 호랑이 기운이 막 나는데? 손살에 건들기에서? 왜 이게 제일 맛있는데? 나는 식빵. 처음 먹어볼 거 아니야, 그죠? 그렇죠. 야. 자, 시음 행사 결과 이 기장으로 만든 식혜가 가장 맛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 진짜 시중에서 판매하는 식혜 맛이랑 똑같습니다. 갖다 팔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생강 식혜는 약간 레몬 향이 난다고 했고요. 레몬 향이 나요? 향이 너무 좋아요. 얘도 좀 가공해서 판매하면 좋을 것 같고요. 브로콜리, 얘는 그냥 식혜가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인 식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맛이 없어요. 그리고 파스타 식혜, 이건 두 분 다시 제가 안 만듭니다. 아하. 맛도 없고 향도 별로예요. 정디스 좋아하는 식빵 식혜, 식사 대용으로 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자, 이번 시간에는 아밀레이스 효소의 촉매 작용을 통해서 식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이상 괴짜 발명왕 정디슨이었습니다. 야. 야, 진짜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살다 저런 식혜 처음 본다. 예. 어. 볼 기회가 없죠. 내가 봤을 땐 디슨 씨도 처음 해보고 처음 맛본 것 같아. 어쨌든 근데 맛이 있는 거는 있었다. 예. 라는 거. 그 조로 만든 예. 이 식혜를 만드는 과정은 단맛이 나지 않는 곡물을 단물로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왜 엿기름이 사용된다라고 중간에 이제 나왔었는데 그 엿기름이 이제 그 메가를 활용하거든요. 근데 이 메가에서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생체 촉매가 네. 나옵니다. 이 효소라고 하죠 저희가. 포도당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큰 녹말을 이렇게 쪼개는 역할을 해요. 엿당, 덱스트린. 그래서 덱스트린 다시 한번 쪼개고 해서 계속 분해해서 엿당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곡물 있잖아요. 녹말이 들어있는 모든 곡물이 이런 엿기름을 통해서 엿당으로 쭉 분해가 되면 우리 입에 넣었을 때 좀 단맛이 난다. 나는 네, 그런 특징을 내죠. 모든 맛도 과학적이야. 아. 그래서 이 효소는 화학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이 물질 대사의 속도를 높이는 생체에서 만들어지는 촉매의 일종이죠.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음식은 우리 몸이 영양분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때 우리 몸 안에 이 생체 촉매인 이 효소가 중간에서 뭐 더 큰 그런 영양소를 작은 영양소로 쪼개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효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질특이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요. 그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기질, 그러니까 이 효소가 특이하게 특정하게 이 물질만이랑 반응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질 특이성을 가집니다. 야, 그래서 우리 몸에 그렇게 효소가 많은 거였구나. 예. 이게 저희가 이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밝혀진 것만 해도 2,700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야, 하나의 효소가 한 가지 기능만 이렇게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거지 않나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대표적인 예로 DCC가 사용한 전분 분해 요소인 아밀레이스 요소는요. 녹말만 엿당으로 그리고 엿당을 또 포도당으로 더 작게 쪼개지도 않아요. 엿당으로까지만 쪼개는 거기서만 역할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뭐 단백질을 작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고기도 먹으니까 단백질도 분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는 이 단백질 분해 요소인 트립신이라고 하는 또 네. 새로운 효소가 또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뭐 녹말이 너무 적은 이 브로콜리 같은 식혜에서는 이 엿기름의 아밀레이스 요소로 이 발효가 잘 안 됐을 것이다.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제 음식물이 들어오면은 우리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로 이렇게 만들고 네. 그걸 또 이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촉매를 하는 것이 효소다. 그렇습니다. 어. 네. 그래서 만약 우리 몸에 다양한 소화 효소, 그러니까 뭐 생체 촉매가 없다면 네. 한 끼 식사를 소화하는데 와 한참 진짜 걸리겠다. 몇 년 걸리는 거죠. 네. 뭐 와. 대표적인 예로 유당 불내증이라고 하는 그럼 근데- 당을 분리 못하는 건가? 맞아요. 네. 그래서 유당 분해 요소인 락타즈가 부족해서 아, 우유를 마시면 설사나 배앓이 어? 하는 거거든요. 나도 많죠? 약간 그런데 유제품이 어. 잘 안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효소의 문제였구나. 네, 유당 불내증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한참 이제 홈쇼핑이든 어디든 네. 효소가 엄청나게 팔릴 때가 있었어요. 아, 뭔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냥 우리는 뭣도 모르고 효소 이랬는데 네. 너 집에 가서 집에 있는 효소부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아 그렇군요. 야 대박이다. 네, 이 생체 촉매는 이런 영양소 흡수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균에 대항하는 면역 시스템도 작동을 시키고요. 와 네, 노화 억제, 항암 작용까지 두루두루 역할을 하고 있다. 항암까지. 네, 이 산업 현장의 숨은 주역에서부터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이 촉매 그리고 인체를 움직이는 생체 촉매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었네요. 네. 촉매라는 것이 네. 촉매를 향한 과학자들의 연구가 우리 일상을 또 어떻게 바꾸게 될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별별 실험실 오늘 이해 반응 속도가 조금 빨라지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과학 소통의 촉매제가 되어서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세요. 어떻게 우리도 뭔가 효소를 나눠드려야 되나? 야, 근데 내가 먹는 효소가 네. 어떤 효소였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었네.